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이번에 만약에 이걸 이겨내면 와 내공이 진짜 그 만화에서 나오는 엄청난 내공이 있어서 어떤 누구도 이제는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다. 그 전해철 의원 고발을 취하했어요. 전해철 의원이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당내에서 네.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고발을 취하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사의 전화를 받고 취하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이 지사 전화 받고 바로 취하를 하면 되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나가지고 취하를 했거든요. 형님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만든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분은 진짜 이번만 이겨내면은 바로 대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정열 변호사 계시죠. 그분이 자신의 트위터에 전해철 의원이 자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고발 좀 취하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그걸 4개월 전에 이렇게 썼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겨레가 오늘 아침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이 소유자가 그 김혜경 씨 그 이재명 지사 부인 아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경찰은 아직 뭐 이 계정주가 누군지 확인을 못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 또다시 이제 화제에 오른 것은 이걸 이제 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였죠. 어찌 보면 내부 경선에서 이제 저 경쟁자였던 해철 의원이 고발했다가 이제 취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법적인 문제는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 수순으로 흘러가는 듯 이제 보이는데 이게 갑자기 또 뉴스로 수면 위에 이제 떠올라온 거죠. 예. 부탁 전화를 하긴 했는데 전해철 의원 측에서는 부탁이라고 들었을 수도 있고 이사 측에서는 충원이라고 한 거고. 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은 그냥 취하하고 끝인데 이걸 법률 대리했던 이정열 변호사가 SNS 이야기에 이제 이면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전해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둘이 이제 신사적 합의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법적 공방은 끝내기로 했다. 보통 이제 선거 때 막 싸우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뭐 다 승패 결정되고 이제 각자의 또 정치적 행보를 갈 때는 어찌 보면 같은 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 뭐 법적인 공방까지 재판까지 갈 거리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얽혀 있는 좀 지지층들의 복잡 미묘한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분들은 입장들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지사의 전화를 받고 취하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이 지사 전화 받고 바로 취하를 하면 되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나가지고 취하를 했거든요. 예, 어제 한겨레 신문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해경군 김씨 사건의 트위터 주인이요.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아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경찰 논의와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라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자 한겨레 단독 보도도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해경군 김씨라고 불렸던, 이른바 해경군 김씨라고 불렸던 트위터 계정. 이 계정의 주인이 한 50대 남성이다. 이재명 씨 생카페에서 활동하던 50대 남성 이모 씨라는 증언을 지방선거 전에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 확보를 하고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네, 이 한겨레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 직전에 경찰이 문제 계정, 그러니까 이른바 트위터 해경군 김씨 계정이 네. 50대 남성,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팬카페에서 활동해 50대 남성이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지사 부인이 아니다. 이 지사 부인 이름이 김혜경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지사 부인이 이 트위터를 쓴 게 아니다라고 경찰이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수사 결과 나오지 않았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고발을 취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요. 전해철 의원이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지사의 논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사안이죠. 이 사안 관련해서는 제가 취재한 바로도 계정주는 50대 남성이고 보도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50대 남성도 자신이 그 계정주라는 걸 복수의 관계자에게 시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50대 남성 관련해서는 경찰 쪽도 쓰니까 경찰도 진작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계정주 본인에 대한 직접 경찰 조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남성 본인이 말을 바꾸지 않는 한 아마도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네, 물론 경찰에서는 아직까지는요, 유의미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들은 게 경찰 쪽 소식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확정할 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그 남성이 개정주가 자신이 맞다라고 시인한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거죠. 주말 동안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 관련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위터의 주인이 이 지사를 잘 아는 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씨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도 이제 이번 고소고발과 관련해서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최근에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계속 SNS 공간에서는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사실 전해철 의원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조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전해진 걸로 제가 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했는데 어쨌든 전해철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관련해서 또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잖아요. 이게 충원이었다. 전해철 의원을 향한 이렇게 해서 일종의 제2, 제3 계속 공방전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고발인이 그렇죠. 취하해달라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전해철 의원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이 당내 분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안 좋다. 당신한테도 안 좋다. 그러니까 자제 취하라라고 몇 개월 전에 그렇죠. 했다는 거 얘기를 아니에요? 했다는 거고 실제 당 내부에서도 늘 내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예컨대 어디 사무실에 앉으면 아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민주당 당내 경선 때부터 있었던 이슈들인데 이재명은 반드시 거꾸로 취해야 또 하나는 일종의 드루킹 비슷한 세력이 민주당 지지그룹에 형성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서 두세 가지 목적성을 하는 거죠.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충실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싸움을 막 지르는 거예요. 싸움을 막 지르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로 위하나 보다. 사실 고립시키는 건데. 하여간 그런 전략에다가 그 마케팅 전략이에요. 상품도 팔고 후원금도 받고 해서 소위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서 이익을 취하는 소위 정치 자영업자. 이들이 활동을 하면 원래 민주당을 죽이고 싶어 했던 세력들 같이 붙는다는 거죠. 일베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도와서 같이 활동을 해줘요. 그게 증거가 근데 발표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뭐냐면 지금 극문 활동하는 분들의 아이디 추적을 민주당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한 수가 한 1년 반 전, 한 2년 전까지 일베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베하던 사람들이 거기 드러났어요? 네. 지금 자료가 있어, 자료가. 극문 연락에 문재인 대통령 칭송하는 사람 중에 열혈 일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합돼갖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김경수 대통령 만들기식으로 그런 극문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딱 옹립을 해갖고 정권 잡는 과정에 자기들이 해서 이후 차후를 도모하는 이런 것도 같이 짬뽕이 돼 있는 잠재적 경쟁자를 아예 밟아놓는 거군요, 그거는. 근데 그게 정치 몰입의적 행동인 게 하여간 민주당 내부를 완전히 분탕질을 해갖고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악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권력의 암투다. 해경궁 김 씨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보도가 있었죠. 이 한겨레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거 직전에 경찰이 문제 계정, 그러니까 이른바 트위터 해경궁 김 씨 계정이 50대 남성,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팬카페에서 활동해 50대 남성이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 부인이 아니다. 이 지사 부인 이름이 김혜경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사 부인이 이 트위터를 쓴 게 아니다라고 경찰이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수사 결과 나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발을 취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요.
전해철 의원이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되는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명 자료를 내고 계정 주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공소시효가 12월로 끝납니다. 12월까지는 수사 결과 내놔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6월에 끝난 선거이기 때문에 12월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보고 결과 내놓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한겨레 보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겨레는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찰 발로, 그러니까 경찰 관계자 발로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수사 중인 사이버수사대는 이렇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이거는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런가 하면 단독 보도도 하나 나왔죠. 한겨레 단독 보도였는데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트위터 계정 08HK킴이라는 이른바 해경궁 김씨라고 불렸던 계정이 50대 남성이라는 진술을 경찰이 이미 확보를 했지만 그 남성을 추가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복합적으로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사 쪽에서 빨리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오히려 저희들이 신속한 수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쪽에서는 저희 계정이 아닌 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하루빨리 의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었는데 사실 이제서야 카페지기라던가 계정주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로서는 이거 짚어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 쪽에서 빨리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게 명확하게 반박을 해도 또 이게 의혹이 제기되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 빨리 수사를 진행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많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요. 경찰이 50대 남성을 특정하고도 밝히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관련 기사를 확인을 했는데 경찰이 이미 5월경에 그런 사실을 파악을 했었다면 그때 신속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지금 또다시 언론 보다 보면 50대 남성이고 이 지사 전 운전기사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확인된 겁니까?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아마 2016년 4월경에 그만두신 기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사 측에서는 그 운전기사님하고 그 확인된 건 한번 연락하거나 이런 건 없었나 보네요. 2016년 4월 이후에 그만두시고 이후로는 특별히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그 문제가 됐던 트윗도 그 퇴직한 이후 한참 뒤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이미 지난 5월에 해당 카페 운영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오늘 그 관련 보도에 이 해당 카페 운영자가 경찰에 진술했다고 이제 밝혀졌고 이 지사 측에서 이렇게 지금 시간이 늦게 밝혀진 건 왜 그렇다고 보고 계세요? 저희들이 궁금한 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때 밝혀졌더라면은 사실 기사님 쪽에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의혹과 비난에 시달리지 않았어도 됐는데 왜 경찰이 그동안에 수사를 안 하고 있었는지 사실 저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해철 의원이 고발을 취하했어요. 전해철 의원의 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열 변호사 계시죠? 그분이 자신의 트위터에 전해철 의원이 자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고발을 좀 취하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그걸 4개월 전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사님께서는 이제 사모님이 안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불필요한 일로 논란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충원을 이제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전해철 의원님 쪽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의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취하를 해달라는 부탁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동일한 상황을 두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뉘앙스가 달라져서 이제 그런 표현이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탁, 전화를 하긴 했는데, 전해철 의원 측에서는 부탁이라고 들었을 수도 있고, 이사 측에서는 충원이라고 한 거고. 예, 이제 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주관적인 면에서 좀 달랐으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사의 전화를 받고 취하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이사 전화 받고 바로 취하를 하면 되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나가지고 취하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글쎄요, 그거는 전해철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뭐 저희로서는 뭐 어찌됐건 뒤늦게나마 취하가 됐으니까 이제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사람을 변호해요. 이재명 씨 변호사 되고서 20몇 년 동안 변호한 인권 변호사의 기록을 보세요. 눈물 납니다. 홍성호 변호사나 과거에 엄청났던 분들과 이력이 비슷할 정도로 그런 활동을 했어요. 재산이 36억 된다고 막 욕하는 글을 봤는데 변호사 20몇 년 하면 그 정도 재산 모아요. 그리고 무슨 엄청난 재산 아니에요. 그 많은 시국사범이나 노동자들을 변호하는 사람이 조폭을 등에 업고 뭘 하려고 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기를 지지해준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관계 맺고 엮다 보니 그 속에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누군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이제 뒤를 막 해니 저 재판 의뢰인 중에도 조폭이 있었다더란데 그걸 그렇게 되면 살아오면서 만났던 누구가 천하에 뭐 악당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만나서 밥 먹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그거 어떻겠냐. 그러면 나중에 그 김혜경 여사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방금 말씀한 부당한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뭐 고소고발 이런 건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뭐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언론 보다 보면 김혜경 여사를 경찰이 소환하겠다,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제가 선임계를 내면서 그 소환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제3자 계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실제 계정 주화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지사님, 사모님은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게 되니까 뭐 굳이 조사 필요성이 있을지 뭐 그런 의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향후 수사 과정을 보면서 경찰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언론 보도대로 제3자가 맞다면은 굳이 김혜경 여사를 소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경찰이 김혜경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제3자가 아닐 수도 있단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뭐 계정주가 확실히 확인이 된다면은 이제 뭐 김혜경 여사님께서 뭐 하지 않았다는 게 뭐 거의 90% 이상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뭔가 수사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겠죠. 단순히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단순히 당신이 피고발이니까는 조사 한번 받아라 하는 거는 좀 지나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환하게 되면 어떻게 비공개로 합니까? 아니면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3자 계정으로 밝혀진다면은, 김혜경 여사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는 상황인 건데, 죄가 있는 걸 있다고 혐의를 받는 사람조차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헌법에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죄가 없는 게 거의 확인된 분에 대해서, 포토라인까지 해가지고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번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받았지 않습니까? 자택, 차량,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해경군 김씨 건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 압수수색하고? 예, 당시 압수수색은 분당서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예. 지금 저는 해경군 김씨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관서가 달라서 이 사건이랑 무관한 압수수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그날 이재명 지사 만났죠? 그렇습니다. 그날 저희가 이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관련해서 토론회 저기도 토론회. 생중계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인터뷰를 요청하면은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손살을 치더라고요. 아마 그날 오전 7시에 압수수색이 시작돼서 휴대전화 2개를 압수해 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조금 인터뷰에 응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김영환 의원. 그렇습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그런데 사실 그날 뉴스가 나올 때 신체를 압수수색한다 이런 얘기 나와서 점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휴대전화 압수수색 때문에 신체 압수수색도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을 텐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참 심각한 난관에 지금 부닥쳐 있는 것 같고 일단 광범위한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어디 숨어 있는지 지금 모르는 그리고 재벌 기업에서 나온 돈이 지금 자녀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활동하는 팀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명확지는 않으나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그럼 나쁜 사람들인가요? 문똥팔이라고들 표현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이것도 서운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서운하셔도 할 수 없죠. 근데 이 똥파리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 똥파리라는 똥이 돈을 말하는 게 금. 실제 똥이 아니고 똥파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비유하거나 할 때는 금, 이익을 쫓아다니는 그런 파리떼 같은 사람들을 아니 진짜 옛날에 파리 그 뒷공무늬가 약간 금색인 파리들이 있었어. 진짜 그랬어. 그죠? 그게 똥파리군요. 나 참 희한하다. 이거 금색이구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마 상위에 몇몇 그런 자기 이익 취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가는 수많은 또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뭔지 모르고 이제 선동돼갖고. 그럼 극문은 좀 나쁜 사람들이네요. 만화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극문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진단하건대는 용서받기 힘들 것 같아요. 내부에 이제 분열로 이익을 취해온 사람들의 역사가 있거든요. 과거 신민당 시절부터 이제 있어요. 이름을 댈 수 있는데 유력 정치인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이제 퇴출됐는데 지금 여권 내 사람들에게 그 극문 사람들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근데 우호적인 얘기도 하고 옛날부터 친구였다는 얘기도 들었고 심지어 누가 찾아왔길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염탐하는구나 라고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하간 이권 추구의 아주 악성 형태의 행태를 보이는구나. 그래갖고 민주진보 진영의 유력한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죽여지지도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일종의 이 신흥 종교들 있잖아요. 기성 종교 막 공격해서 자기 아성을 구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새는 또 김어준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